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전일 약보합으로 마감했죠. 기관은 1,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지만 장 막판 매수세를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과연 오늘장에도 선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는요.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자,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자, 목요일에는요,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 연결해서 글로벌 이슈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어제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인 7.3%보다 소폭 상회한 7.4%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 영향은 거의 없었죠. 먼저 어제 발표한 중국 성장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는 이제 접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어제 나온 그 1분기 중국 GDP는 예상은 7.3 또는 7.2까지 좀 내다본 전망치가 있었는데요. 결과 발표는 7.4%여서 연간 목표로는 7.5보다는 소폭 하회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나았던 결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하지만 이제 3월달 지표들 가운데서 소비 쪽을 제외한 나머지 역시 고정 투자라든가 생산 쪽의 데이터들은 여전히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나타났던 7.4%의 선방했다는 의미는 조금 다소 퇴색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려할 만큼은 아니지만 또 기대할 만큼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진한 경기 성장에 따른 경기 부양책의 기대 수준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4%라는 숫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대 수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급 준비율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 변경이 수반될 수 있느냐를 좀 기대했었는데요. 일단 지급 준비율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간에 따라서는 중국 정부가 현재 도시화 추진과 관련해서 개혁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번 7.4%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성장의 약간 감속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미니 소비 진작 재근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급 준비율 인하 등을 기대로 해서 상승했던 국내 경기 민감 업종보다는 오히려 국내 소비 관련주들이 오히려 근본 중국 GDP 결과의 수혜주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밤에 자넷 옐런 의장이 저금리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했고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준의 기존 입장도 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예, 옐런 연준 의장의 기본적인 시각을 계속 시장에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 6개월이라는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요. 기본 이후에 나타났던 옐런 의장의 발언을 보면 기준금리 변경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연준의 입장을 계속 시장에 표명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판단에는 여전히 질적인 수준에서의 고용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기대와 함께 실제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 물가나 PC 물가 같은 물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연준 의장이 말하는 대로 상당 기간 저금리 기준은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저금리 기준은 상당 기간 미국 주식시장의 고공행진이나 또 고공권 모습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어제와 같이 다시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저금리 기조는 달러나 기타 미국 국채금리 안정을 통해서도 신흥국한테도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머징 마켓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반등 흐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전부터 팀장님께서는요, 중소형 코스닥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도 코스닥의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코스닥 장세가 더 진행될까요? 또 만약에 진행된다면 관심 업종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얼마나 대형주에서 나올 수 있느냐까지 이루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1분기의 실적 기대와 실제치가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거고요. 적어도 2분기가 지나서 하반기에 선진국의 경기 회복의 낙수 효과, 즉 수출을 통해서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상황들을 많이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수급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부분이 환율에 걸려 있다고 본다면 환율이 가속하기 어려운 구간에서 수급 역시도 제한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인식들은 대부분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소형주나 코스닥 쪽에 대한 기대 심리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좀 반영하는데요. 최근 나스닥 시장에서 고평가 논란으로 코스닥 시장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상승했는데요. 이는 나스닥 시장이 갖고 있는 고평가 수준과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과의 격차가 상당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히려 고평가가 오히려 코스닥에 보면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저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IT 부품주에서는 TLI나 아비코전자 그리고 CJ 오쇼핑 같은 유통업체도 관심거리인데요. 특히 이번 주 내에서는 아마 차바이오 애니 바이오를 얼마나 이끄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제가 조금 흥분을 했는데요. 다시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중국 추가 부양책에 대한 모멘텀도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으로 실적 변수에 주목해야 할까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시장 변수도 체크해 주시죠. 예, 4월 달에 시장에서는 많은 걸 기대한 것 같습니다. 좀 큰 폭으로 오르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았지만 4월에 오히려 지수는 상당히 좀 대형주 중심은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오히려 이제 종목들이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시장에 기대했던 기대 요인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요인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대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위로 형성되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기대치가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보다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속도는 되게 더딜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실적을 맞이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적 시즌은 악재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어서 악재로서의 민감도는 조금 다소 예전보다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을 비롯한 국내 수급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환매에 대한 압력보다 외국인의 매수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환율 변동과 함께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환매의 압력이 예상보다는 좀 적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 매수가 강화될 때마다 지수가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체크해봐야 할 이슈겠죠. 때마침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미중 간 환율 전쟁이 다시 격화할 조짐입니다. 자, 향후 위안화 흐름에 대한 전망과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중 간의 환율 전쟁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일단 최근 중국의 위안화 변동폭 확대 조치 이후에 위안화가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중국 정부가 그림자 금융의 1차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한머니 차단을 위한 고육 주책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즉 위안화 변동폭 확대가 펀더멘탈 이슈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라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그림자 이슈의 정점이 될 수 있는 6, 7월을 넘긴다면은 오히려 위안화는 재차 연말로 갈수록 강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제기하는 위안화의 환율 조작 문제나 라는 문제들은 단기간에는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이슈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부수적으로 보면 이러한 위안화 약세는 당분간 이제 중국의 수출 효과를 통해서 일정 부분 GDP를 부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이 점화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이슈를 살펴보니까요.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 등 IT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더라고요. 다음 주 IT 실적 발표에 대한 관전 포인트와 투자 전략도 함께 짜주시죠. 예, IT 업종의 전망치는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그 실적 개선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IT 업종의 출하 증가율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 계절적 수요나 뭐 올림픽이나 이런 이벤트 수요를 감안해서 상승한다면 충분히 현재의 재고에 대한 조정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 압력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들은 IT의 긍정적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IT 업종들의 실적 변동성도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는 최적기라는 판단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에 대한 그 관심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IT 부품 가운데에서는 갤럭시 S5에서 실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나노 신소재라든가 일젠 디스플레이, 그리고 파트론, 그 다음에 캠시스라든가 세코닉스, 해성 옵틱스라든가 ULI 정도가 충분히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에 시장 곧 개장하는데요. 시초가에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네, 지난 종목 AS부터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어제 한국정보 인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시초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10.4% 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모든 분들이 이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수익권에 내실 겁니다. 그만큼 축하드리고요. 꾸준히 시청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시청을 하셔야지 그 수익 자체가 온전하게 조금 보존이 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공인인증서 아니면 개인정보에 대한 어느 정도 상당한 이슈거리가 많다 그죠? 그런 이슈거리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바로 매수 급소 포인트였기 때문에 충분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서 있던 여기 상한가 5번을 가는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잔파동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NK전자 잠깐 보고 넘어가실 건데요. NK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월봉상에서 어느 정도 고점 자체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이런 종목분들은 상당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급등주라고 하죠. 급등주 차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문 가치가 분명히 바뀐다고 말씀드렸고요. NK전자가 시총이 1,000억일 리는 없습니다. 그만큼 지분법 손익에 의해서 현재는 추가적인 상승이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구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동전주를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음료수 자판기에 키스가 한 1,000원 하던가요? 그 가격대하고 대부분 다 1,000원 이상 요즘 많이 하던데 요 종목군 같은 경우는 890원짜리입니다. 그만큼 조금 위험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SGA 같은 경우에 기업적인 부분은 올해부터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고 SGA, 우리가 이런 동전주로 할 때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오늘 조금 짧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종목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소대 먼저 말씀을 드리고, SGA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결산에 의해서 현재 흑자 전환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50%가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이 되면서 지금은 추가적인 반등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좋은 뉴스가 있었죠. 서울 메트로 음성 광고 SI 사업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SI 사업 말 그대로 그냥 서비스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을 독계약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처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요. 신규 매출처가 꾸준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흑자에 대한 규모 자체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적인 부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가격대가 딱 떨어지는 가격대, 그래서 뭐 9,000원, 아니면 10,000원, 아니면 900원, 1,000원, 이렇게 가격대를 딱 떨어지는 가격대를,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그 라운드 피겨에 대한 부분, 심리적인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면서 900원대가 상당한 저항권의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거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인 돌파가 좀 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은 어제 어느 정도 장중 우리가 잡았으면 상당히 좋은 포인트였죠. 그래서 오늘 갭 상승이 유력시됩니다. 갭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가 시초가로 따라 붙어가지고 현재는 짧게 이 종목군 오늘 수익권에 가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익 실현한 구간 없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급등주 양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 번 더 관심 종목을 추가를 하셔서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시초가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요점 꼭 기억하십시오. 860원대를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860원이 만약에 무너지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어느 정도 전략을 꼭 짜고 난 다음에 종목군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큰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로는요, 갭상승이 유력시 되는요, SJ를 제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개장까지 5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와 동양증권의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 정윤선 PB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은 1%대로 상승 마감했고요. 어제 우리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가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6% 정도 상승한 1999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 역시나 기관의 매물이 어느 정도나 나오냐에 따라서 역시나 오늘 상승폭이 조금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오늘 코스피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이지만 기관 특히나 투신권의 펀드 환매 자금이 지속적으로 출회된다면 뉴욕 증시 나스닥이나 다우 증시를 비트하는 상승률을 보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특히나 금융 투자로 인해서 굉장히 큰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를 판 자금을 코스닥 자금으로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투신권과 그리고 금융투자 두 가지 주체에서 어느 정도나 매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0.43% 정도 상승한 568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코스닥 장세가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전년도 최고치인 580선 부근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경기 회복과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관권에서 대형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3월 수출입 지표, 특히나 수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관권에서 중소형 개별주로 회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중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예상치대로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국의 경기 회복이 나오지 않는 한 기관권에서 중소형 개별주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570, 580선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의성 PB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은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까요? 예, 우선 증권업종과 철강업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업종들은 지금 골고루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증권업종들 대규모의 그런 임원 감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 중에서. 그런데 지금 증권업종들 뭐 한두 가지 회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규모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가 그런 비용 측면에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권 업종 자체가 활성화가 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고점에서 대부분이 50% 이상 그렇게 좀 하락을 했던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50%에서 반등은 플러스 10에서 20% 정도는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철강업종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시효과 때도 지금 보면 현대해스코나 포스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대세적인 하락 구간에서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어제랑 그저께 좀 낙폭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좀 차트가 보시면 여타 다른 그 철강 업종의 그런 하락의 차트가 아닌 상승의 차트를 그리고 있죠.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와 기아차의 해외 공장 증설을 따라서 지속적인 그런 캐파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와 이제 현대하이스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갖고 가는 전략도 어떨까 싶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쪽을 잡고 가는 전략, 그 다음에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함께 갖고 가는 것도 훌륭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4월 17일 목요일 우리장 개장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옐런이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에 상승 마감했고요. 자, 우리장은 상승 출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장 어떤 종목이 살아남을지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오늘장 개장 분위기 정동 멘토께서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시작을 보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 0.26% 정도 상승한 1997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가 가파르게 상승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어느 정도나 상승하느냐는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기관권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에서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실적이 우량하거나 모멘텀이 우량한 종목,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스피 대형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코스닥 시장은 역시나 코스피 대비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42% 정도 상승한 568선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역시나 외국인보다는 기관권에서 최근에 강한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70선까지는 무난하게 탈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면서 코스닥 개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홀딩 전략을 펼치시고, 만약에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저평가된 기업 역시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0.21% 정도 상승한 261.95포인트의 거래 중에 있는데
역시나 영예 선물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고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세로 출발했던 것이 뭐 당연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외환시장에서 오늘은 0.13% 정도 하락한 1036원 전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1031원까지 하락을 보였다가 그 배당금에 외국인의 배당금에 대한 역의 송금으로 인해서 다시 1040원을 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러한 역의 송금 자체가 강도가 조금 약해지면서 다시 1040원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반기에 나온 미국에서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그리고 한국과 중국 시장 특히나 외환 개입이 강하다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의 눈치를 본다면 국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환율 강세, 환율 강세, 환율 약세, 원화 강세 업종에 대한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 흐름 살펴봤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회복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 잠시 후에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자, 0.15% 내린 14,395.95포인트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0원 하락한 137만 8천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둘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와 한국전력 역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는 오늘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74만 9천원을 기록하고 있죠. 기아차 역시 현대차 2인방과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생명은 각각 500원 상승하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500원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49,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서울반도체와 CJ E&M, GS 홈쇼핑 역시 상승하고 있고요. CJ 오쇼핑만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업종 분위기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은 그 업종들별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아까 강세 업종을 말씀드렸었죠. 증권업종과 철강업종 모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1.6%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동양증권, 또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도 강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업종 보시겠습니다. 동부제철이 오늘 5%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아이스코어 1.2%, 그 밖에도 포스코, 동국제강, 그 다음에 비철금속이자 고려아연 등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업종들도 통신,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 보호, 그 다음에 중공업 쪽에서도 조선업종, 그 다음에 에너지 화학 쪽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주들 보시겠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다 0.5%대 내외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업종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이 1.1%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신한지주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도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도 계속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모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차만이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종목들을 보고 샀는지 외국인들 기관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외국인들의 경우는 LG전자, 현대차, 포스코를 최근에 많이 샀었고요. 기관들의 경우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와 IT 쪽에서 그런 순매수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2000선을 다시 좀 내준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저께는요, 외국인이 400억 원가량 순매수했고, 기관은 매도했는데요.
현재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순매수를 장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185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2억 원 그리고 기관은 15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관의 매도가 장 초반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투자 투신권을 필두로 해서 점차 매도폭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펀드 환매 물량이 아직 대기 물량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기관의 대량 매수세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억 원 그리고 6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권에서 오늘은 8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지만 장중에 역시나 기관권에서도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기관권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담았던 그런 업종 이렇게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장에서 스마트폰 부품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는 홈쇼핑주에 대한 대량 매수도 있었지만 역시나 대세는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기관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오늘 장에서도 스마트폰 부품주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한다면 기관의 매수세 오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15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권에서도 20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차익으로 외국인이 대량 매수하는 날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대량 선물에서 대량 순매수나 순매도 이렇게 방향성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는 이상 오늘도 비차익에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물보다는 코스피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를 조금 중점적으로 봐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1999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6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환율 출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의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상황 짚어주시죠. 네,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1원 80전 하락한 1,035원 9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30원 중후반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초저금리 유지 발언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동안에는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미 연준이 발표한 베이지북도 경기 회복 기조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여기 환율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개월물이 1,038원에 최종 호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 플러스 1원 40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37원 70전보다는 약 1원 10전 정도 하락한 수준으로 장을 마쳤고요. 어제 1,040원 선이 무너지면서 장 막판 롱스탑 물량이 나온 것이 오늘도 달러 매수 심리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외환 당국의 개입 부담이 완화된 만큼 1,030원 중반대에서의 개입 경계감으로 1,030원 중반대에서의 추가 매도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따라서 수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한된 범위, 즉 1,030원 중후반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상 외국인의 배당금 역송금 수요에 따른 달러 매수 물량과 수출업체의 내구 물량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레벨 하락으로, 즉 1,040원대가 무너지면서 방향성 있는 거래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하는 범위도 1,034원에서 1,04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동부하이텍과 실리콘웍스가 피인수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짚어주실까요? 예. 네. 우선은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실리콘웍스의 피인수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상한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설계업체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가 지금 동부 하이텍을 인수한다는 지금 소식에 의해서 바로 지금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 급등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제 동부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재무구조 개선했던 전략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계열사의 매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부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앞으로도 매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동부 하이텍에서 또 강한 그런 시그널로 한번 말해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매각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지금 인수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동부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에 대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여타 동부그룹의 그 계열사들도 상당히 좀 매각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상한가를 갔었지만 앞으로도 동부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투자 아이디어로서도 적절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부의 3D 프린터 활성화 방안 앞두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종목과 또 시그널 정보통신은 대규모 유중의 하한가 소식을 보이고 있다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우선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3D 프린터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전략적인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 앞으로 공동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거 내용으로서는 3D 프린터 산업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술 지원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주도 상당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TPC 같은 경우가 지금 7%대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이 6%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맥스로텍, 로보스타도 3%, 1%대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3D 프린터 쪽은 어디까지나 그 테마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D 프린터로 해서 지금 현재 매출에 크게 의미있게 기여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단순히 이제 기대감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실적이라든지 수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려면 아직까지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터는 하루 정도의 그런 이슈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금 말씀드릴 거는 시그널 정보통신인데요. 시그널 정보통신 같은 경우 오늘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시그널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운영자금 등의 조달을 위해서 141억 7,400만 원 규모의 주주 매정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결정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오늘 하한가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시그널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실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기순이익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산업적으로나 영업적으로 좀 플러스가 전환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주가의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고요. 정동욱 멘토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호석유와 KTNG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또 현대상사는 올해 큰 폭으로 실적 개선된다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도 짚어보고요. 홈캐스트는 8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종목까지 짚어주시죠. 먼저 금호석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화학업체 이런 정유업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둔화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회사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큰 그림에서 알아야 될 게 이러한 정유화학주가 상승을 하는 실적이 개선되는 시기는 중국의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때입니다. 그에 따라서 2010년도에 뭐 차화정이다 그 중에서도 화학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가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10%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만큼 중국이 큰 성장을
상승을 보여야 정유와 화학 쪽 빛을 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경기 상황을 본다면 정유, 화학 쪽 역시나 실적이 개선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역사적 PBR 저점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큰 상승을 바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오히려 1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되면서 만약에 하락세를 보인다면 그때 가서 저가 매수 PBR 한 0.5, 0.6배 수준에서 저가 매수를 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20%에서 3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지만 역시나 1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에 저가로 내려간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KT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소송건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장중에 등락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만 원 초반대에서 소송건이 제기되면서 7만 8천 원, 8만 원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저 KTNG 굉장히 우상향 추세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담배 부분 특히나 중동 지역에서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담배 부분에서 글로벌적으로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KTNG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단기 소송건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멘텀을 타고 장기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종목이 KTNG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KTNG 같은 경우는 그날 만약에 3% 정도 막 급하게 밀린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한 8만 7천 원 부근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KTNG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KTNG를 한 2, 3개월 전에 분석을 마친 상태였는데 8만 7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고 역시나 단기의 조정세를 보인다면 분할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KTNG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상사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말서부터 이제 반등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꾸준히 매도세로 일관을 했다가 전일장부터 순매수로 조금 전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대상사 올해부터 HMC 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올해 전년도 기저효과에 의해서 큰 영업이익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3만 원대 초반대는 현대상사 저가가 맞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36,000원, 37,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3만 원 이하까지 하회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기관권의 공매도, 대차 매도에 의해서 조금 하락을 보였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주 말부터 이게 기관권에서 이제 공매도가 아닌 순매수로 콜을 외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세도 있고 기관권에서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34,000원까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만약 오늘장에 3% 이하 한 1%, 2% 정도로 다시 내려온다면 저가 매수 트레이딩 관점으로 32,000원대에 잡아서 34,000원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홈캐스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이어서 상한가 행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황우석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지금 거의 3배 가까운 3배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살 수도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점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지금 잔량이 한 35만 주 그러니까 만원대니까 한 36억 원 정도가 잔량으로 쌓여 있는데 황우석 관련주 예전 사례를 비추어 보면 모두 급등세를 보였다가 제자리를 찾아갔거나 상패된 종목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한가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홈캐스트 같은 종목은 절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접근은 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호석유와 KTNG 그리고 현대상사, 홈캐스트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와 GS건설, SPG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외국인들의 러브콜에 사흘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파리나스 호텔 매각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PG 역시 공기청정기 제습기 성장 수혜주 분석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세 가지 종목도 분석해 주시죠. 예, 먼저 하이닉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상당히 무서운 수준인데요. 지금 4일 연속 외국인들의 그런 순매수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아니면 또 CS, 또 BNP, JP 모건 등에서 지금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거의 12만 8,600만 600여 주에 이상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이러한 부분은 실적이겠죠. 1분기 실적 호조가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치킨 게임이 끝난 이후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류의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비중의 우위를 바탕으로 지금 D램 실적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예상 매출액이 3조 7,600억 원, 영업이익이 1,300억 원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기존에는 9,743억 원이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웃돌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률은 상당히 좋을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 좀 상당히 좀 42,200원을 찍고 나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7,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단기간 내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같았을 때는 오늘 시점으로 해서 지금 61선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매물대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반등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42,000원까지는 한 번쯤은 내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GS건설입니다. 건설주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은 지금 뭐 삼척동자도 이제는 알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시황이죠. 근데 우선은 안 좋은 시황에서 아까 증권업종도 말씀드렸을 때가 업황은 안 좋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지금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설업종들 같은 경우는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상당히 반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GS건설도 1.4%까지 올라갔던 이슈로는 파르나스라는 호텔을 갖고 있는데 이쪽을 이제 매각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파르나스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또 유명하죠. 이쪽과 관련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각 주관사를 우리투자증권과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호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를 접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화두가 우선은 유동성 자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우선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우선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GS건설뿐만이 아니라 건설주들 업황은 안 좋지만 이러한 유동성 자금을 만들려는 노력과 두 번째는 국내외 수주의 뉴스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는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SPG인데요. SPG 같은 경우는 오늘 4.4%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로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사상 최대의 또 실적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그런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서는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시장을 계속적으로 성장의 최대의 수혜주로서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SPG 같은 경우는 국내 소형 정밀 기어드 모터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죠. 주력 상품 같은 경우는 표준 기어드 모터로 컨베이어와 자동문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62%를 갖고 있는 그런 알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냉장고 얼음 분쇄기 등에 사용하는 모터 시장은 6%의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가정용 팬 BLDC 모터 매출 부분이 지난해 136억 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0%가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SPG의 이런
수주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시장이 커지면서 코웨이 등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던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은 이제 완성 업체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PG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로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CCTV 동작 모터의 해외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가 20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CCTV 동작 모터 같은 경우는 SPG의 영업이익률을 상당히 높여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캐파도 커지고 수익성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급등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을 하기보다도 5일선에 맞닿아 있는 가격대인 7,000원대 초반을 한번 공략 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 GS 건설, SPG 세 종목 돌발 종목 살펴봤고요.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GV와 한샘 그리고 SI 리소스인데요. CJ CGV는 중국 사이트 확장 부담에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한샘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세워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SI 리소스는 삼성물산과 공급 계약 소식에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돌발 종목 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J, CGV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사이트 확장 부담감의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의 하락세는 증권가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 지난해 신규 오픈한 영화관이, 적자를 기록하는 영화관이, 많기 때문에 단기에 실적 개선되는 조금 힘들 것이다, 이러한,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CJ, CGV, 역시나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한 모멘텀을 지녔고 그리고 실적 개선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단기에는 주가가 약세 흐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땐 상승하는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멘텀이 최근에 중국에 관련된 이러한 미디어 관련된 업체들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의 업체가 사마 네트워크스, 펜 엔터테인먼트, IHQ, 중국 진출, 중국에 대한 모멘텀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디어 플렉스, CJ, CGV까지 모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락, 하락보다는 제한적인 하락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모멘텀이 부각받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CJ, CGV 같은 경우는 하락 시에 분할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샘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샘 같은 종목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한샘 같은 주가 차트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소폭의 상승세를 1년 동안 유지하면서, 수백 프로의 상승률을 보인 게, 한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샘이 이렇게 상승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역시나 신규 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의한 이러한 자재,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올해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하에서 한샘이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한샘의 주가 상승에 의해서 후발 주자로 단기간 내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10%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NX도 그렇고 현대 리바트 또한 한샘과 비교 업체로 이렇게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테마성을 이루면서 이렇게 단체로 상승하고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샘 단기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샘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신규 접근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현재 이렇게 급등하는 상태에서는 신규 접근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드리면서 한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은 이제 SI 리소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성물산과 한 100억 원 정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의 기업이지만 역시나 지난해 3, 4분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좀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이제 자본 잠식도 해소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자본 잠식이 해소된다면 역시나 SI 리소스 추가적인 상승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SI 리소스 사실상 오늘의 공급 계약권으로 인해서 7, 8%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SI 리소스 기업 자체가 실적 개선세를 유지하려면 본업이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 삼성물산과 계약한 건은 역시나 자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본업이 좋아지는 여부를 판단하면서 추가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투입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CJ, CGV와 한샘, 그리고 SI 리소스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관련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바이오N인데요. 인적 분할을 앞두고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바이오N도 분석해 주시죠. 일적 분할을 앞두고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5.3%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달 7일 날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죠. 어떻게 분할을 나누냐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광학사업부를 분할을 해서 디오스텍을 신설을 하고요. 차바이오N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 부분 중에서 세포 치료제 개발과 병원 운영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인적 분할 다가오면서 앞으로도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핵심화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주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주고 있고요. 특히나 축적된 연구 개발로 인해서 배아주기 세포 치료제의 상업화에서 지금 앞으로도 차바이오N 같은 경우 상당히 성장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기존의 인적 분할을 앞두고 상당히 주가가 좋았던 측면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차바이오N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장 인적 분할을 최근에 했던 것들 같은 경우가 네이버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NHN 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가 분할하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 관련돼서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게임 쪽으로 분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지금 최근의 이슈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사업에 집중화를 할 수가 있으면 두 가지의 시가총액이 합쳐서 100억 원이 50억으로 나눠지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들을 두 개가 나눠지면서 1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돌발 종목 살펴봤고요. 동양증권 명동지점 W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그리고 센플러스 정동훈 멘토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는 2000선을 넘어서면서 출발했지만 199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처음보다는 조금 수그러든 모습입니다. 이어서 5인의 투자 전략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요. 차이나 리스크가 소멸됐고 실적 시즌이 돌입했기 때문에 실적 양호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정영훈 팀장님은 연준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2000선 안착이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은요. 코스피가 숨고르기 할 동안 비중을 확대하자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김영겸 주식팀장님께서는 대외 여건 개선 조짐이 보인다. 국내 증시 수급 흐름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압축 포트를 유지하고 관망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전략 세워주실까요? 오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고 중요한 점은 자넷 옐렌 연준 의장이 앞으로 2년 정도는 금리를 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과연 전 세계의 투자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호재로 다가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로 지금 한 5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현물에서는 한 238억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수량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면 거의 IT와 자동차 그다음에 유틸리티는 거의 한국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쪽 위주로 선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112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거의 95억 정도가 전기전자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기관 역시 경기 관련 민감주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오히려 이번 주에는 좀 차익 실현이 나왔고 오늘은 차익 실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매수 기조
기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오늘도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66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들이 46억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는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로 가담하지 않고 있고 반면에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주로 매수하는 종목은 IT 부품이나 자동차, 그다음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계속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쪽에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연겸 주식팀장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매트입니다. 자, 오늘도 장 출발한 지 약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장이 좋습니다. 계속 좋다라고 얘기하는, 전 뭐가 그래 좋아서 계속 좋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2월장부터 계속 여러분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 강조드렸는지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종목 잡고 계시면 꾹 쥐고 가시면 되고, 지금 좋지 않은 종목군들은 빨리 교체 매매를 통해서 지금 4월장, 5월장 충분히 수익을 크게 누리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간다고 해서 다 같이 가는 장은 아닙니다. 뚜렷하게 선별적 상승장이고, 이 선별적 상승장이 나타난 이유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겠지만, 몇 년 전이나 이런 때 보면, 장이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증시가 그만큼 투명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실적이 나오고, 모멘텀이 있고,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반드시 매수하셔서 수혜를 누리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지금 AS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SMCNC가요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는데 지금 오늘도 모습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금방방 바뀌진 않는데 지금 약간 인터넷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만 기다려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MCNC와 SM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SM은 연예인 위주의 어떤 이제 엔터테인먼트사라면 SMCNC는 진행자, 즉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 위주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사업 쪽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전일 8% 정도 가까이 되는 급등을 보였다가 장 후반에 잠깐 밀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 즉 갭 하락했다가 바로 양봉을 나타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상 지지 구간을 좀 모두 밑으로 내려놨죠. 그죠? 여전히 좋은 모습들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서울 반도체, 어제 얘기했던 서울 반도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가요, 지금 조금 아직도 소폭 조정 구간에 조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주, 지금 오늘 장에 이슈가 되는 것은요, 사실, 지금, 리모델링 관련주가 장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솔 홈데코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로 계속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리바트 지금 4% 가까이 오르고 있죠. 그죠? NX도 12.5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시고, 서울 반도체 지금 소폭 조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 분명히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LED라는 성장 모멘텀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격대를 분명히 어제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잡아드렸어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 좀 더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한솔 홈데코 계속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 지금 NX, 즉, 가구주죠. 이제 신고가를 향해 계속 가고 있는 모습들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전일도 지금 신고가였고, 지금, 4월 14일, 그렇죠.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여전히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IT 부품주 여전히 좋습니다. 나노스, 옵트론텍, 파트론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 살펴보셔야 되고, 전기차 관련주 여러분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오후장 역전이 가능한 섹터를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자, 오후장 역전이 가능한 섹터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오늘은 문화 콘텐츠 쪽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 문화 콘텐츠라는 것이요, 어떤 유형의 뚜렷한 자산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뭔가 돈으로 딱 바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문화 콘텐츠 산업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형의 가치가 더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더욱더 가치를 바라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어벤져스2 촬영을 대한민국에서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문화 콘텐츠 산업의 일종인데요. 이 콘텐츠 산업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돈이 되는 시장이다. 즉 블루오션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굉장히 큰 블루오션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외화벌이 쪽에서도 대한민국 쪽에서 이제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도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문화 콘텐츠 쪽의 산업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제가 간략하게 3개만 뽑아왔어요. CJ E&M, 그 다음에 J 컨텐트리, 그 다음에 레드로버를 꼽았는데요. 레드로버가 지금 한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레드로버를 제가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 충분히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화 콘텐츠 산업 중에 탑픽주를 뭐가 있겠느냐? 자, 제가 탑픽줄 뭘 잡았을까요? 레드로버를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J 컨텐트를 잡았는데요. J 컨텐트가 지금 소폭 조정에 와 있고, 충분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J 컨텐트가 추세상으로는 굉장히 강하지는 못해요. 여기 보면 추세가 지금 아직도 하락적 추세에 있고, 그런데 명확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있어요. 그죠? 그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가격대에서 놓을 종목군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를 해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래서
그 점 좀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요거,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제 콘텐츠인데요. 자, 요거 확대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 확대해보면, 자, 여기, 차트를 이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차트 이렇게 확대해보면, 지금 상승, 일봉상으로 보면 상승 가닥 구간 속에 있습니다. 그죠? 상승 가닥 구간 속에 있고, 그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난 이후에 소폭의 조정 구간인데, 자, 들어올리고 있는 선을 위쪽으로 지금 끌어당기기 위한, 즉, 횡보가 약간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횡보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컨텐츠 산업 또 지금 장 분위기상으로 봐도 컨텐츠 산업의 어떤 인기들을 어느 정도 실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컨텐츠는요 저희 드라마 그다음에 JTBC를 통한 지금 드라마 제작 지금 인기가 많죠. 요새 그 유아인하고 그 김희애하고 나온 드라마가 있습니다. JTBC에서 만드는 예, 밀회라고 하는데, 그거,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희 컨텐츠리, 허브에서 지금, 굉장히 거기에 대한, 드라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적으로 또 옮겨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리, 지금 맥점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요, 요 방송이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포샵이 잘 되어 있는 얼굴입니다. 그쪽으로 클릭을 탁 하시면 바로 저하고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이 콘텐츠리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레드로버 얘기 이런 얘기들 많이 소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저 마시고 컴퓨터 접속을 하셔서 클릭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저하고 많은 얘기들, 시장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요. 안 나빠요. 좋습니다. 계속 좋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언젠간 나쁘다고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옷장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장이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 어제 대침몰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조금 희생이 된 것 같은데 먼저 애도를 좀 표현하고요. 이 학생들이 빨리 조금 좋은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차분한 마음으로 오후 주식시장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트였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지수 미국발 훈풍에 2000선을 돌파하면서 장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부터 매도 물량을 쏟아낸 개인에 밀리며 199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20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발 증시와헤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